안녕하세요. 강쌤 GRE 생컴의 강사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RE 생컴 기본중급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RE 생컴 기본중급 수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GRE 생컴 문장을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답은 단어를 분석하고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GRE 생컴 빈칸에 맞는 것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답은 이분법과 소거법을 이용해서 대응관계를 확인한 후에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예습복습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답은요. 예습은 단어 분석 및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복습은 이분법, 소거법을 이용해서 대응관계를 파악하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이유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GRE 생컴 문장을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자, 이 GRE 생컴 문제는 단어, 문법, 독해 실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혼합형 문제 유형입니다. GRE 생컴에서는 단어가 특히 어려워요. 독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2,500개의 기출 단어들이 있는데 2,500개의 단어들은 대략 90%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예, 단어들이 난이도가 높고 또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외울 것이냐,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이 됩니다. 그 방법은요, 음절로 쪼개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패스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연인들끼리 마음이 통하는 걸 뭐라 그러죠? 텔레파시가 통한다 그러죠? 예, 패스가 마음, 감정인데 앞에 어가 붙으면 어는 없다의 의미가 됩니다. 어패스의 의미가 뭘까요? 감정이 없는 거. 그죠? 감정이 없는 거. 무감정, 무관심, 냉담의 의미로 쓰입니다. 패스만 알면 되잖아요. 패스는 뭐 텔레파시, 뭐 엔티퍼시, 그 다음에 심퍼시 많죠? 그 다음에 디버클. 자, 버클은요. 바클인데 저거는 버클, 허리띠. 예. 허리띠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D는 아래로. 그죠? 자, 걸그룹이 반바지를 입고 군무를 추다가 이제 허리띠가 이제 풀려서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대참사. 예, 엄청난 그죠? 예, 방송 사고입니다, 그죠? 예,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대참사, 재앙의 의미가 디버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원만이 아니라 그게 제품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말 발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문장 구조 분석 방법은 뭐 5형식, 동사에 초점을 맞춰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이렇게 나눈 방식이었는데 5형식 구문의 단점은 뭐냐면 그런 분류 방법의 단점은 GRE 문장처럼 복잡한 걸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동사 몇 형식이다 많이 알아봤자 그거는 간단한 거에는 도움이 되지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10줄, 한 문장이 10줄짜리도 이제 봤습니다. 예.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보통 뭐 5줄 이런 것들은 보통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거를 명사류, 형용사류, 부사류로 이해하는 겁니다. 명사류, 형용사류, 부사류란 명사,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라는 겁니다. 명사류란 명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주어, 목적, 보호. 형용사류란 명사를 꾸민다는 겁니다. 보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부사류란 절 전체를 꾸민다는 거거든요. 자, 예문을 볼까요? 자, A입니다. What is right? 자, 어때요?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끝에 왜 물음표는 없나요? 예, 이런 거랑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카이스트 대학원 시험 문제였습니다. 예, 영어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상당한 이제 그 오답 제대로 이제 해석한 사람이 없다 그러고요. 상당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유명해진 문제입니다. 자, 맞는 문장입니다. 동사가 몇 개죠? 두 개. 그러면 절이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연결사가 필요하거든요. 두 개의 절을 연결하려면 한 개의 접속사나 관계 대명사 같은 게 필요해요. 예. 자, 두 개의 절입니다. 관계 대명사가 뭐죠?
what이죠. 예. 그러면 두 개의 절을 연결하는 하나의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원칙은 맞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is right. 두 번째 동사 이하가 술부. 그 앞부분이 그러니까 주어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is right이 술부. 네. 그다음에 두 번째 is 앞부분이 주부, 즉 주어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첫 번째 is 다음에 보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비동사 다음에 보호가 없으면 비동사의 의미는 뭐냐 하는 거죠. 그거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영어로 얘기하면 I think, therefore I am. 그래서 I am이 나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what is는 뭐죠? 여기도 존재하는 예, 존재하는 것은이 되는 거죠. 존재하는 것은 옳다.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자, what is는 what은 항상 명사절을 이끌어요. 예, 그러니까 명사절이란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다는 얘기죠. 네. 예, 그걸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명사류, 형용사류, 부사류를 외우는 건요. 단어 2,500개 외우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what is 존재하는 것은 예, 옳다, 의미가 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문이죠.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예. 자, 우리는 where there is a will 다음에 커머만 있어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Where there is a will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절이죠. 네. 무슨 절이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중에 부사절이요. 예, 부사절이죠. 예. 뭐냐면 커머가 있으니까 예. 저게 명사절이면 주어로 쓰인다는 얘기인데 커머 쓸 수 없어요. 네. 형용사절도 이상합니다. 그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형용사가 되려면. 자, 부사절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there is a way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자, 절이 두 개이고 연기열사가 하나입니다. where는 품사가 뭘까요? 부사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냥 부사가 아니고 관계부사예요. 예. 관계부사입니다. 그냥 부사이면 절을 연결할 수 없어요. 근데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절을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접속사 또는 관계사이거든요. 관계대명사, 관계명사, 관계부사. 자, where 앞에 in the place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장소에 예, 길이 있다. 자, there is a way에서 is의 주어는 뭐죠? 되어요. there의 품사는 뭘까요? 거기에. 부사요. 부사는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예. 부사는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어는 뒤에 있는 away예요. 근데 왜 there가 앞에 나왔느냐? 도치입니다, 이게. 왜 도치를 시켰느냐? 자, 뒤에 어떤 걸 넣는다는 얘기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예, 그래서 there는 거기에라는 부사, 그걸 이제 문법에서 유도부사라 그러는데 유도부사 같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소, 그냥 거기에. 자, 뒤에 나와 있는 게 강조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이거는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강조하기 위해서 뒤로 빼는 거는요. 도치에서. 예를 들면 탐은 교실에 있다. 탐이 이제 in the classroom. 그거는 in the classroom is 탐. 교실에 있다. 누가? 탐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a way is there. 방법이 거기에 있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탐,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그러면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예, Mom, I am here.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명사류, 형용사류, 부사류에 대한 이거의 중요성을 알고요. 이걸 이해하면 이거에 대한 그 적용 방법을 알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문장 구조의 분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걸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GRE 생컴 빈칸들에 맞는 것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대응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분법과 소거법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GRE 생컴을 만드는 사람 ETS에서는요. 이분법과 소거법 원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대응 관계거든요. 대응 관계는 네 가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어구죠. 그러니까 절이 보통 두 개 나오거든요. 한 문장에서. 예, 그러면 although, because 이런 계열의 접속사, 접속부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although는 같은 쪽입니까? 반대쪽입니까? 반대쪽. 반대쪽이죠. because는 같은 쪽. 이게 바로 이분법입니다. 같은 쪽, 반대쪽. 예. 그 다음에 핵심 어구인데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에서 어떤 언어든지 간에 동사 이하가 핵심이 돼요. 예. 누가 뭘 했다. 뭘 했다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물론 이제 누가 살인을 저질렀느냐 할 때 그런 경우 있는데 물론 근데 보통 그는 뭐 했다가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사물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 이하의 핵심 어구가 나오는데 그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긍정 부정 이분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명사들이 나오면 관계없는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쪽 아니면 반대쪽이에요. 이것도 이분이잖아요. 같은 쪽 반대쪽. 그리고 대응되는 것들은 제거해낼 수가 있어요. 소거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칸에 대응되는 어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응되는 것들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빈칸에 대응되는 어구가 남게 되고 그 어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논리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칸에 대응되는 어구가 있을 때 그 어구에 비슷한 말 아니면 반대말 아니면 원인 결과 아니면 긍정 부정 이런 식으로 대응된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생커 문제에서의 이분법 원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법이란 생컴 세상에는 이분, 즉 두 가지 개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그게 긍정이나 부정, 유사와 대조.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면 긍정, 부정이 되는 거고요. 명사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같은 쪽 아니면 반대쪽이라는 겁니다. 이걸 표로 살펴보자고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품사가 나오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이면 선 또는 악을 나타낸다. 그게 의미가 선이면 긍정, 악이면 부정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사라면 이거는 동지 아니면 적이다. 예, 동지라면 유사하다. 그다음에 적이라면 대조적 개념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활용하면 대응 관계를 잘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생커 문제에서의 소거법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거법이란 뭐냐는 거죠. 두 개의 절에서 서로 연관된 것들을 소거, 지우는 걸 말합니다. 지우면 이제 빈칸과 연결된 어구가 남게 돼요. 예. 그래서 소거법 활용 방법을 보자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결 어구와 빈칸에 요구되는 품사를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품사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품사끼리 대응되거든요, 보통. 그러면 대응되는 어구들을 소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있겠죠? 그 남는 어구가 빈칸에 힌트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생커 문제 네 가지 요구사항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자고요. 네 가지 요구사항이란 첫째 단어, 둘째 문장 구조, 세 번째 대응 관계, 네 번째는 논리 추론이었죠. 자, 1번 문제에서 첫 번째 단어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appear until입니다. 동사가 appear죠. appear는 나타나다, 다음에 뭐뭐처럼 보이다. appear until은 부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하게. 예, 분명하게라는 뜻과 겉으로 보기. 예, 겉으로 보기에라는 뜻이 있죠. appear until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생컴에서 그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라는 뜻과 분명하게라는 의미 중에 겉으로 보기에라는 의미로 거의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이거 어떤 의미죠? 열망하다. 예, 열망하는, 바라는 의미가 되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A를 보자고요. recycle에 사이클이 있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재활용. 예, 재활용하다는 거죠. 다시 사이클이 된다는 거니까 재활용하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 preclude. clude는 닫다는 뜻입니다. include, exclude. 자, pre는 먼저죠. 어떤 의미죠? 막다, 방해하다. 예, 그죠? 미리 닫다라는 뜻이니까 막다, 방해하다, 불가능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에 pursue. 수는 따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하다죠. 수가. 그래서 법률 절차를 따르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pursue, 퍼는 이제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pursue 의미는 추구하다. 예, 그죠? 앞으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추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of ho. 예, ho는 이제 공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포 영어를 horror movie라 그러잖아요. 네. A, B는 away의 의미고요. of ho의 의미는요? 혐오하다. 그죠? 무서워서 이렇게 자꾸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예, 멀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혐오하다, 아주 싫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ho가 horror, 예, horrible, 그죠? 그게 힌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에 delineate, 중간에 라인이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아래로. 예, 아래로 선을 긋다 그래서 묘사하다, 나타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사항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할리우드 무비즈. 자, 명사죠. 주어입니다. 할리우드 영화들은 have been apparently eager. 겉으로 보기에 열망해 왔다 하는 겁니다. 뭘 열망했느냐? 그 다음에 나오겠죠? For creativity and imagination. 창조성과 상상력을 열망해 오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자, 그 다음에 semicolon in fact입니다. 자, in fact는 사실은이죠. 이제 세미콜론은 and의 의미, because의 의미, but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미콜론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apparently와 in fact는 반대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렇지만 실제로는 이란 뜻이라서 세미콜론은 but의 의미가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they blank the film stories. they는 앞에 뭘 가리키죠? 헐리우드. 이 주격 인칭대명사 they는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가리킬 확률이 90%예요. 그래서 주어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들은 이런 그 영화 이야기들, 대본들이죠. 대본들을 어떻게 한다. 빈칸에는 동사가 나와야죠. 자, 필름 스토리즈는 막연합니다. 어떤 영화 이야기들이냐? 그게 형용사절인 관계대명사절의 역할이에요. 선행사의 의미를 제한해 주죠. 자, 보자고요. That have been dominated for several decades. 몇십 년 동안 지배해온 그런 영화 이야기들. 그걸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apparently, in fact, semicolon. 이게 정반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해갖고 빈칸에 알맞은 걸 고르라는 게 아니고 앞에 나온 절과 뒤에 나온 절이 어떻게 호응하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러면 대응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연결어구를 보자고요. 연결어구는 세미콜론이 있죠. 세미콜론 앞에 apparently가 있고 in fact가 있기 때문에 세미콜론은 but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어구를 보자고요. 이분법에서 핵심 어구입니다. 핵심 어구는 동사 이하에서 나타나죠. 첫 번째 줄에 have been, been이 동사예요. 비동사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apparently의 eager for creativity and imagination, 이게 핵심 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동사 빈칸이죠. 빈칸 the film story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dominated for several decades가 핵심 어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명사 대응 관계를 보자고요. 자, 명사 대응 관계는 자, 첫 번째 줄에 그 할리우드 무비즈와 두 번째 줄 끝에 they는 같아요. 똑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건 이제 무시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creativity and imagination 요거랑 그 다음 절에 the film stories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쫓는 게 창의성과 상상력. 창의성과 상상력은 새로운 겁니까? 옛날 겁니까? 새로운 것이죠. 근데 그 밑에 있는 the film stories,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지배되어 온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면 두 명사의 관계는요? 반대쪽인 거죠. 이분법에 의해서 같은 쪽 아닌 반대쪽. 반대쪽입니다. 이렇게 표시될 수 있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빈칸 대응 관계를 보자고요. 빈칸에 이제 동사가 요구되는데, 자, 이번에는 속어법을 통해서 과연 빈칸에 대응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할리우드 무비즈는 they와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creativity and imagination은 film stories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film stories 이하의 내용의 film stories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같은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apparently와 in fact가 서로 대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소거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have been eager하고 빈칸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빈칸과 관련된 어구는 뭐죠? 이거요. 이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비슷한 말 아니면 반대 의미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빈칸에 이거랑 비슷한 말이 나올까요? 반대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명사가 대조입니다. 주어가 같고요. 명사가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열망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헐리우드 영화들은 몇십 년간 지배된 그런 영화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느냐? 열망하지 않는다?
열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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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정반대의 것을 열망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빈칸에는 이거랑 비슷한 의미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5개 보기 중에서 정답은 뭘까요? C요. 그죠? 퍼스, 추구하다 해야 되는 거죠. 넣고 해석해 보자고요. 자, 할리우드 영화들은 겉으로 보기에 창의성과 상상력, 새로운 거를 열망하는 것 같다. 예.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몇십 년간 지배되어 온 그런 영화 이야기들, 이 대본들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반대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를 실제 현강에서 해보면요. 답을 A라고 하는 학생들이 거의 절반이에요. 리사이클. 왜 이런 답을 하느냐? 예, C라고 안 하고 C라고 하는 학생들 거의 절반이에요. 예, 왜 A라고 답하냐면 그 세미콜론 앞에 나와 있는 저 내용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냥 A를 빈칸에 넣고 해석해 보니까 말이 되거든요. 넣고 해석해 볼까요? In fact, 사실은 그들 헐리우드 영화들은 몇십 년간 지배되어 온 그 영화 이야기들을 재활용한다. 딱 들어맞죠, 뭐. 그죠?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겉으로 열망하는 거랑 실제 열망하는 것은 반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C인 거죠. 예. 근데 D라고 답하는 학생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혐오하다. 그거는 첫 번째 줄에 있는 apparently를 겉으로 보기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한 게 아니고요. 명백하게라고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in fact와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in fact랑 같은 방향으로 가게 돼요. 자, of whole를 빈칸에 놓고 해석해 볼까요? 자, 헐리우드 영화들은 명백하게 창의성과 상상력을 열망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몇십 년간 지배되어 온 영화 이야기들을 혐오한다.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문제가 있다면 복습 자료에서 그 오답을 반드시 적어야 돼요. 오답 이유를.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떻게 예습 복습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답은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란 과연 뭐냐 하는 거죠. 메타는 위라는 그런 영어이고요. 인지는 이제 한자 말입니다. 인지란 이제 아는 걸 말하는데 메타는 그 아는 것 이상 초인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설명을 해보면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런 건. 그죠?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학생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여야 되는데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은 예습복습 자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습복습 자료가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은 이 자료를 통해서 GRE 지문을 읽고 GRE 문제 풀 때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틀린 문제들을 복습함으로써 틀린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문제들을 왜 틀렸는지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또다시 틀리잖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다음번에 틀리지 않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예습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습해야 될 내용은 두 가지죠. 단어 분석과 문장 구조 분석입니다. 왼쪽 그 사진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위의 내용은 예습 자료이고요. 밑에 것은 바로 답 달린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리 수업 듣기 전에 위의 자료를 갖고 두 가지를 해보는 겁니다. 모르는 단어에서 그 단어들을 음절로 쪼개서 분석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써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미리 뭘 모르는지 아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게 바로 메타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해보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구나. 내가 모르는 게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복습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습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죠. 대응 관계를 확인하는 거랑 그 다음에 틀린 문제의 오답 이유를 쓰는 것입니다. 대응 관계에서는 연결어구 확인, 그 다음에 핵심어구 확인, 명사들의 대응 관계가 가전적인지 반대적인지 확인, 그 다음에 빈칸에 대응되는 어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틀린 문제의
오답 이유를 적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시 틀릴 가능성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습복습 자료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magujabe.com 그 부분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강쌤 GRE 홈페이지가 나오죠. 첫 화면에 수강 신청 부분이 보일 겁니다. 세 번째 항목에 GRE Text Completion and Sentence Completion 1, 2 이 부분이 보일 거고요. 그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수강 신청 강좌가 나올 겁니다. 책 표지 GRE 버벌 TCSE가 보이죠? 예, 그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강좌 상세 보기가 나올 거고요. 맨 밑에 하단으로 내리세요. 그러면 학습 자료실이 보일 겁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52개의 자료가 나올 거고요. 제1강부터 우리는 다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1강 부분을 찾아서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운받을 자료가 나타날 겁니다. 자, 화면에서 책 표지 위에 자료가 보이죠? 예, 그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 저장된 부분을 여세요. 열면 4페이지의 자료가 나올 거고요. 그중 첫 페이지의 내용이 화면에서 보이는 바로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은 다운받기에 성공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GRE 생컴 기본 중급 수업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다룬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어떻게 GRE 생컴 문장을 분석할 것인가를 다뤘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GRE 생컴 빈칸에 맞는 것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예습복습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을 제 인강 수업에 모두 초대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